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단원별. 그래서 한 주는 문제풀이하고 한 주는 요약집 강의를 6월 말까지 들어간 다음에 7월 달부터는 7월 달부터 한 달 동안은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풀이. 자,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은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나옵니다. 총론 파트에서 강의가 들어가네요. 자, 거기에 보면 이 대표 문제가 있어요. 자, 대표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국세, 국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래서 과세권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예요. 자, 그럼 취득세는 뭐다? 힘센 자가 걷어가는 세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 그래서 줄여서 도세, 구체적으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지역에서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도세고, 도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걷어가는 시군세 하면 안 되죠. 그냥 도세입니다. 그래서 등 긁을 때 등록면허세, 도구가 필요하네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기초잖아요. 기초. 자, 이런 밥풀떼기 세금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를 알아야죠. 재산세. 자,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고 재산세, 도지역에서는 시군 구세, 줄여서 시군세죠. 단, 이 구세는 서울이에요.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자,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세, 줄여서 시군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에서 준용하므로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다. 도구세. 자, 이렇게 구세인 것. 자, 구세인 것.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세 가지에서 구세인 거는 등록면허세. 일단은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 가지를 놓고 뭐다? 특별시세가 아닌 것도 역시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다. 그리고 시군세인 거는 재산세. 그래서 세 가지 갖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밥풀떼기들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권한이 많은 자, 우리가 지자로 시작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일로 들어옵니다. 지. 자, 지가 뭐다? 지방교육세도, 특광도가 걷어갑니다.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도 특광도. 그리고 지방 뭐다? 절대로 소득세 하면 안 돼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일부를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죠.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줍니다.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항상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다. 자, 이렇게 해서 특광도 지도 특광도다. 자, 지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뭐다?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게 주민세. 자, 이거는 누가 걷어가느냐? 특별시, 광역시에서 걷어가고 도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걷어가는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특광시군세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은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죠. 같이 가는 겁니다. 주민은 소득이 있어 살아간다. 소득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도 생기고 시군에서도 소득이 생기죠. 그래서 주민은 소득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래서 특광, 시군세다. 단 지방소비세는 뭐다? 특광도세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기억하면은 답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 특광도세. 그리고 재산세는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하는 특별시장 구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구세인 것은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세금은 뭐가 있어? 특별시세가 아닌 세금은 역시 등록면허세. 그리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도세가 아닌 거는 뭐다? 재산세가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치시, 자치도, 모든 자치시세는 지방세 과세권자입니다. 그래도 자치도가 나오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해설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옆에 자치시, 자치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5가 뭐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135 지방소비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권한이 많은 자 특광도세. 그리고 모든 자치시와 자치도는 과세권자가 되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주민세. 그러니까 주민은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요. 주민세와 소득 같이 갑니다. 특광시군세. 자치시와 자치도는 역시 과세권자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 01번. 자, 우리는 국세, 지방세. 그래서 국세의 종류는 토탈 14개, 관세를 포함해서 관세를 빼면 13개. 지방세의 종류는 몇 개다? 11, 토탈 25개네요. 관세를 빼면 24개가 됩니다. 자, 지방세니까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1번이네요. 그 2번 소득세, 인지세. 좌우간 지자로 시작하면 지는 무조건 뭐다?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2번은 국세, 지방세. 그리고 3번 지역자본시설세도 지방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징여세는 뭐다? 국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5번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는 국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국세다. 그럼 답은 1번. 만약에 이 지문이 국세를 물어본다면 답이 5번으로 바뀝니다. 답이 5번으로 바뀐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는 기본이죠. 상식적으로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청이 걷어가는 자치구세. 단 서울은 구청장과 서울 특별시장이 50%씩보다 공동과세하는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도세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3번? 1번 시군세 맞잖아. 자치, 구인, 구세. 자치,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구세. 그 다음 자치시, 자치도는 무조건 지방세 과세권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서울은 특별시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은 특별시세 또는 구세.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2번. 그래서 구세 또는 특별시세 이래도 옳은 거죠? 해설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지방세인 목적세. 목적세 반대가 뭐예요? 보통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 19개가 되겠죠? 관세 포함, 목적세는 5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5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3개, 지방세는 2개죠? 그래서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교육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한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입니다.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자. 세금의 이름 하나죠? 그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2개. 지지.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하나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 지문은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 지지. 이게 답이네요. 그죠? 지지.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기역, 리을. 니은은 국세에 대한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디귿. 지방소득세는 보통세예요. 보통세. 보통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에 대한 목적세. 그리고 교육세는 국세에 대한 목적세. 이게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왔어요. 지자체가 실현되면서 넘어왔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거네요. 자, 5개 세금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뭐라 그럽니까? 따로따로 납부하는 독립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가세는 2개예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2가지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의 이름, 세목 둘 다 붙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둘 다 붙어. 그 다음은 하나씩만 붙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만 붙어.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 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대. 재산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뭐다? 국세는 국세가 붙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취득세는 농특세. 답은 1번이네. 양도소득세는 짝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죠. 지역자본시설세 틀렸죠? 그리고 종부세도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지방 교육세예요. 교육세. 소득세, 소비세 하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농어촌 특별세 아니면 지방 교육세가 붙겠죠?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해설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 과세 표준의 몇 프로? 2%의 10%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에겐 안 붙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죠? 반드시 소득세가 나오면 이 녀석의 10%는 뭐가 붙는 거야? 지방. 벌었으니까 소득세. 이에는 부가세가 아니라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법을 외울 때 소득세의 10%는 짝이 뭐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 그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된다. 20%는 뭐의 20%다? 감면세액, 납부세액은 없다고요. 그리고 종부세, 납세, 무자는 뭐다? 납부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맞죠? 그리고 재산세도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그래서 4번, 이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4번,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요.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20% 계산할 때는
도시 지역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도시 지역분은 재산세다. 단 지방교육세 20%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다? 도시 지역분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해서 20%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의 20%는 뭐가 붙는다? 납부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감면 받으면 다시 20% 농어촌 특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마치고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뭐를 물어본다?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그럼 그 매각대금을 배분 시 당해재산,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당해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조세채권, 우선. 그럼 세금 등을 체납하면은 공매 등을 통해서 그 재산을 매각하죠. 이 매각대금을 순서대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그리고 신고에서 결정하는 세금,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래, 신고하는 세금, 그 다음 결정하는 세금 4개,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뭐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지역자본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국세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입니다. 그러나 재산에 부과된 세금 토탈 6개 하나,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둘,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셋, 종합부동산세 넷, 상속세 5, 6. 그 시험에 나오는 거는 4가지만 나온다. 그래도 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왜?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 이 3가지는 법정기일이 뭐다? 신고일과 피담보채권의 등기일이 있죠?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신고하는 것은 빠른 것을 우선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문을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세금보다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게 1순위는 뭐다? 강제징수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그래서 이해는 1순위죠? 1순위. 세금보다 우선하고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고 최우선 변제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1순위 또는 0순위라고도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저당권 등의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조세.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답이네요. 그럼 기억. 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기억. 맞잖아요. 자, 취득세.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다.
근데 신고일 전에 뭐가 미리 와 있다? 저당권이 와 있어요. 신고일 전에 저당권. 그럼 빠른 게 뭡니까?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합니다. 전이니까 만약에 후에 와 있다면 취득세 신고일 후에 저당권이 와 있다면 이럴 때는 뭐다? 취득세가 우선하고 등록면허세가 우선하고 소득세가 우선하겠죠? 그러나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와 있으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전이니까 저당권이 우선. 취득세가 우선한다. 틀렸죠? 니은은 저당권입니다. 자, 그 다음 강제 집행비용, 강세 징수비는 뭐다? 세금보다 우선하고 또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나는 공익비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문은 뭐다?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조세. 그래서 저당권과 조세채권을 물어보죠.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우선합니다. 디귿은. 자, 그 다음. 자, 재산세인데 우선하죠? 근데 재산세에 뭐다? 지방교육세. 같이 우선합니다. 근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하면 틀려. 같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선하는 거는 기역과 리을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 날 수 있는 조세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사례에 의해서 부동산이 국세 강제 징수를 통하여 매각합니다. 그 매각대금 배분 순위를 옳게 표시하고 있는 것. 다만 임차권은 주택,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박스에 나왔죠? 자, 순서대로. 자, 1자 2억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은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 4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임차권보다 늦게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이 체납됐네요. 그럼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이 500만 원은 은행 대출금보다 우선하고 주택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보증을 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뭐다? 종부세. 500이 1순위라고요. 그 다음 은행이 근저당 2억이 2순위였어요. 그리고 주택 임차보증금이 4억 원. 이렇게 순서대로 배당받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 임차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나죠?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 종부세가 주택 임차보증금보다 늦었을 때 그래서 늦거나 빠르거나 종부세가 무조건 1순위였죠? 그러나 작년부터는 어떻게 했다? 1순위가 주택 임차보증금이 얼마? 500만 원보다 1순위 이렇게 바뀌었어요. 500만 원. 그 다음 은행은 그대로 근저당 설정 손해 안 보죠. 그대로 2순위입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 주택 4억 뜯기게 생겼죠? 500만 원은 1순위로 받아. 그 다음 나머지 주택 임차 보증금이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그리고 이 종부세가 가장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순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두꺼운 글씨. 자, 확정일자 설정보다 법정기일이 늦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4억보다 500만 원 체납된 게 뭐다? 늦은 경우. 확정일자 또는 설정보다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징수에게 한정하여 500만 원만 한정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의 우선 징수 순위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먼저 주택 임차 보증금으로 배당을 받고 은행은 그대로 나머지는 3억 5천 종부세가 밀린다. 그래서 위 내용은 지방세도 똑같아요.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즉 이거를 얘기하죠.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자, 주택 임차 보증금의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늦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한다? 주택 임차 보증금이 우선한다. 무조건 우선나는 게 아니라 체납된 조세 500만 원에 하나여 그 뜻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0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07번은 과세요건 4가지를 얘기하죠.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4가지. 하나, 둘, 셋.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4가지가 결정되면은 과세요건이 결정되면 뭐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성립식입니다. 모든 세금은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4가지. 자, 5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한 세금. 그래서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해서 납부하는 보통징수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정부 부과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재산세는 정부 결정,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본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세는 본세가 신고 납부하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신고 납부, 본세가 정부가 결정하면 같이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앞에 본세가 나와야 납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세를 물어보니까 답이 1번이다. 국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보면 등록면허세가 되겠죠?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보통징수가 나와 있죠. 그죠?
2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에요. 정부 부과 원칙이 정부 부과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한다? 신고에 의해서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신고 납부다 이거지. 종부세는 그렇게 되네요. 자, 9번. 자, 다음은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신고 납부는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죠.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표와 세액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나 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 그 세금에는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금 2개, 지방세. 그러나 국세에서는 소득세가 있네요. 그럼 지방세는 2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신고 납부하는 거네요. 세금의 종류. 그래서 취득세 나왔다. 2번.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납부 의무를 타지 않았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밑줄과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신고로 간다?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금은 원칙은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 방법이에요. 원칙은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 발급.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보부가. 자, 2번 보통징수란 공무원 우리들에게 뭐를 발급한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가 있겠죠? 그래서 재산세 나왔네. 보자, 재산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땡. 보통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자, 특별징수는 포인트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조라금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특별징수. 대표적인 세금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죠.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특별징수한 다음에 일부분을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주는 지방소비세. 자, 또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부가징수. 자,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자, 이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제척기간.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자, 원칙을 알아야죠.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멸. 근데 무신고하면 무칠례.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 부정.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숫자 3가지입니다.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 부정 10년. 그래서 7년, 10년이 아닌 건 대표적으로 과소신고. 이런 게 5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무신고했으니까 7년. 자, 체납자는 뭐다? 납부를 연체한 자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3번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봅니다. 상속 또는 징여, 부담부 징여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담부 징여도 출신이 징여이니까 포함.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봐? 징여를 원인으로 취득으로서, 즉 취득세 제척기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 단순 무신고, 1번처럼 단순 무신고는 7년이에요. 이런 용어가 붙으면 징여에 대한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네. 그리고 4번은 사기부정. 자, 사기부정은 몇 년으로 늘어난다? 사기부정은 제척기간이 10년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고를 아니했다. 무신고잖아. 그럼 무신고는 원래 20%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나 사기부정은 무신고 납부 세계 40%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 그리고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순위는 1순위가 체납처분비 1순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세로 순서가 달라집니다. 1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본세죠? 가산세 제외. 그러다 가산세는 3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세를 먼저 걷겠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나중에 걷으면 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지방세, 가산세 제외. 가산세는 3순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네요. 3번.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2번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2번 밑에 해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은 무신고 7년이야. 다만 다음 항목에 따른 취득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 상속 또는 징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무신고 제척기간 부담부 징여를 포함 10년. 나는 뭐다?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해서 무신고하죠? 그럼 역시 제척기간이 10년. 그리고 답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 지분을 취득했지만 주식 지분이 실권리자인 어쩌고 저쩌고 과점주주에 따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명의신탁의 타인의 명의잖아. 그래서 나와 다는 명의신탁도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로 주식했다. 주식을 뭐다? 취득했다. 그러면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가나다는. 그 밖은 5년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은 가산세와 가산금은 지워버리세요. 가산금은 올해부터 지방세도 가산세로 용어가 개정됐어요. 가산세. 몇 년 전에 개정됐는데 지방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체이자 가산금이란 용어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뭐다? 가산세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가산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틀린 것. 가산세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산출세액에 가산해서 세목이 됩니다. 세금의 항목.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 규정된 지방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의 뭐다? 세목. 세목이 되죠? 그럼 지방세를 감면하면은 본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그러나 가산세는 감면해주면 안 되죠. 본세를 감면하는 거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답은 2번이네. 그리고 3번도 고치세요. 가산세. 가산세란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 납부해야죠.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해야 돼.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무슨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게 3%야. 자, 그리고 언젠가는 납부를 하죠? 언젠가는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때 또 뭐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또 붙어요. 1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에 0.66%씩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월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할 때 그 금액에서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에 더하여 이게 다시 붙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나왔네요. 자, 고지서. 자, 고지서.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무조건 몇 프로가 붙는다? 3%. 가산금을 지우세요. 가산세. 가산세를 징수한다. 3%. 3%에 3%.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체납된 납세 세목별로. 자, 그래서 3%가 붙고 납부할 때까지 납부 지연가산세가 또 붙죠. 1월이 지날 때마다 0.66, 60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 미만?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데 이상이잖아. 이상이니까 붙겠죠? 그래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만분의 66 개정된 거예요. 이거 7호 하면 큰일 나요. 작년까지는 0.75 만분의 75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만분의 66 7호에 하면 안 된다. 상당하는 지우세요. 중과상금을 지우라고. 그냥 가산세. 가산세를 다시 가산세에 더하여 징수한다. 자, 그건 가산금이 나오면 가산세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봐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딱 보여.
그럼 납부를 안 하면 1차적으로 3%가 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기에 납부할 때까지 더하여 다시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 1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번, 2번은 뭐다?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만. 자, 이렇게 해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